북한에는 특권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두혈통은 물론이고 그 백두혈통을 에워싸고 있는 코어들, 특권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돈주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특별시인 평양에 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새해맞이 5.1 경기장에 가서 저런 경축 공연 그거는 딴 나라 사람들 얘기고 북한의 일반 주민들 새해맞이 그 모습이 좀 확 다르다고요? 네, 많이 다릅니다. 아니 게 아니라 이제 그 아까 모란봉 5.1 경기장에 뽑혀온 10만여 명의 군중들,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 설날이 오면은 그야말로 모란봉에도 가고 창광 물놀이장에도 가고 이렇게 또 금강산에도 가고 돌아다니지만 일반 주민들은 이 명절을 이게 하루밖에 안 쉽니다. 딱 하루. 네, 신정을 하루 쉬는데 그걸 설맞이 모입니다. 사실 설은 구정인데 북한은 또 신정을 설이라 그럽니다. 음력설은 없앴죠. 예, 없앴다가 지금 다시 부활을 했는데. 형식상 부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명절날 돼도 좀 맛있는 음식 좀 차려 먹고 그다음엔 그 전에는 이제 좀 모욕도 좀 하고. 근데 목욕이 물이 귀해서 명절 때 거의 분기에 한 번씩 한다면서요? 네, 지방에는 목욕탕 시설이 건설은 돼 있지만 이게 난방 문제에서 뜨거운 물을 공급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보일러가 없는 거죠? 네, 보일러가 없고 다 모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식구들이 교대하면서 가마솥에 물 네, 데워서 끓여가지고 펄펄 끓여가지고 해결하는 그게 명절이죠, 북한에서.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새 옷하고 새 내복 입고 이제 음식 나눠 먹는 게 그저 명절, 그러니까 새해 맞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 되네요. 네. 자, 그래서 목욕제계란 말이 정말 북한에서는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 풍습이 있죠. 북한에서도 이 신정이나 또 음력설에 떡국을 먹습니까? 그 지방마다 좀 다릅니다. 함경도 지역에서는 이제 떡국으로 해결하는 데가 있고 우리 평안도나 이런 데서는 이제 주로 또 만둣국으로 해결을 합니다. 평양 만둣국.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떡이라는 것은 북한에서는 떡으로만 먹지 그걸 썰어서 가마에 넣어서 떡국을 끓여 먹을 만큼 쌀이 부족하거든요. 찹쌀이 없네요. 찹쌀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밀가루는 아무래도 요즘 러시아에서도 좀 들어오고 만두 하는 데는 밀가루야 그 속에 배추 좀 썰어 놓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지방마다는 좀 다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먹는 게 이제 언반이라는 게 따뜻한 밥이란 거죠. 네, 따뜻한 국물에 밥을 넣고 거기다 이 빈대떡도 조금 넣고 근데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명절 때 먹다 나머지를 이렇게 섞어서 그냥 다 종합적으로 끓여 먹는 섞어 밥탕인가요? 섞어 밥탕이라고 네. 표현하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네, 제가 생각해 본 말이 그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배도 부르고 적은 양도 이제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온반이라는 것도 좀 즐깁니다. 네.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이 북한식 음식점들이 많이 있고 저도 가보니까 개성 온반 이런 게 있어서 몇 번 시켜 먹어봤습니다. 별미더군요. 자, 이 온반이 많이 알려진 어떤 그 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평양에서 먹는다는 온반 직접 한번 보시죠. 온반은 두음밥에 녹두지짐, 닭고기, 버섯을 얹혀가지고 따끈한 고깃국을 부어서 만든 음식이라는 소리입니다. 평양 온반이 완성됐습니다. 온반은 이렇게 따끈할 때 먹어야 합니다. 이 고기 국물의 달큰한 맛과 또 이 녹두지짐의 고소한 맛이 한데 어울려서 참 감칠맛이 있습니다. 저게요, 평양에서도 그 유명한 대성백화점 셰프가 설명하고 모델 같은 여성이 먹잖아요. 저건 아주 특권층 온반입니다. 일반인들은 저런 온반을 먹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자, 이 영상에 나온 정도의 고명을 얹으면 좀 부잣집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건 고급 그야말로 평양 대성백화점의 셰프가 나올 정도라면 최고급이고 실제로 이제 평양에도 옥류관이나 창광관이나 여러 식당에서 저렇게 온반을 좀 고급스럽게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평양 시민들의 몫이고 지방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양념장이나 물김치나 이런 거에서 그냥 명절 때 먹다 나머지 가지고 종합적으로 끓여 먹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귀족들이 먹는 것과 보통 노동자 농민들이 먹는 온반은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어디나 그렇겠죠. 부자들의 온반과
일반인들의 온반은 같은 온반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북한은 새 인사에서도 미묘하게 작은 그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차이입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꼭 복이 들어가죠. 네, 들어가고 절도 하고. 근데 북한은 이 절을 한다든지 복 얘기를 하는 건 이제 그 어떤 봉건 유교 사상이다. 이렇게 비판이 됩니다. 봉건 유교의 잔재이군요. 네, 잔재고 그래서 이제 설명절도 없앴다가 뭐 지금 형식상 복귀를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뭐 좀 만나면 나이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게 새해 인사가 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란 말이 없군요. 거의 안 합니다. 네. 그런 말 안 하기 때문에 이 인사에서도 전통과 우리 전통을 중시하는 우리가 또 북한에서는 다르고 또 북한에서는 아직 좀 그 구닥다리 그거 구닥다리인지 모르겠지만 연하장을 많이 보냅니다. 연하장. 네. 네, 그게 좀 구닥다리일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에 무슨 뭐 복이나 뭐 운을 바랍니다 이따오 소리 했다가 큰일 나고, 큰일 나고, 그냥 새해를 축하합니다. 그림 멋있게 써가지고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세배도 우리처럼 풀로 이게 땅바닥에 머리 대는 게 아니고 방바닥에 그렇죠. 반절이라면서요. 예, 그렇죠. 이게 엎드리는 건 이건 일종의 그 절이라는 건 봉건 유교 사상이고 그것도 봉건 유교예요? 예, 그냥 깍듯이 새해를 축하합니다. 할아버지한테도 반절만 합니까? 반절만 하지. 노인들한테도 절대로 엎드려서 그건 죽은 사람한테 할 때만 그렇게 합니다. 할아버지 동무한테도 반절만. 네, 그렇군요.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새해가 되면 북한의 장마당에서는 사진 촬영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마당에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요. 북한 사람들은 또 명절 관습 중에 하나가 이게 가서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렇게 사진을 뒤다 보면서 이게 즐거워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뭐 몇십 년 전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지금 핸드폰이 한 700만 대 나와서 핸드폰으로도 찍지만 그래도 인화지에다가 크게 뽑아서 벽에 걸어놓고 보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진관의 이제 사진사들이 북한에서 상당히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사진사가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디 뭐 창경원 같은 데 가면 저희 어린 시절에 보면 네. 그 대단한 직업이었어요. 네. 카메라 없을 때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진사들이 이제 그 뭐 애인들끼리 온다든지 젊은이들 오면 사진을 찍어주는데 거기서 또 뭐 좋은 코트 입고 온 사람들은 또 코트를 빌려가면서 찍고 둘이 찍고 뭐 어깨 동무하고 찍고 이렇게 찍어서 또 그다음에 마주 그 사진을 찍는 걸 명절 중에 먹는 것 못지않게 하나의 그 북한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젊은이들 북한 젊은이들은 좀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 네컷 사진 많이 찍잖아요. 이게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도 좀 인기가 됐다고요? 예, 앞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도 휴대폰 보급량이 700만 대 정도 되니까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셀피 같은 걸 많이 찍긴 하는데 이 명절 때는 이제 그 앞서 말씀하신 그런 문화들이 좀 남아 있어서 이렇게 인생 네컷 같은 이런 데 가서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지갑이나 뭐 휴대폰 같은 데 이렇게 삽입을 해서 보여주고 또 갖고 다니고 이게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랑 뭐 거기나 이제 북한이나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인생 네컷을 새해 축하, 우정 이런 문구 앞에서 찍어서 기념을 하는 게 유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새해에 특히 연초에 우리는 더 낸 세금을 연말정산으로 2월 또 자영업자들은 5월에 환급을 받잖아요. 하지만 북한 주민들 오히려 뭘 더 내야 된다고요? 네, 북한은 뭐 1974년에 명목상 그냥 세금이 없다 이제부터 세금 없는 나라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자 지적하신 대로 연말 때 되면 이 객출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세금을 뜯어가는군요. 현금을 내거나 뭐 물자나 쌀로도 막 받아가지만 예를 들어 저렇게 뭐 김일성 저 동상 앞에 꽃바구니를 드린다. 그러면 1인당 뭐 5천 원씩 내라. 한 집에 5천 원씩 내라. 그러면 이게 5천 원이 그 나라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돈으로 안 합니다. 다 돈을 걷어요? 돈이 뭐 당기관이나 무슨 어디 조직에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인민들의 그 주머니를
털어내는 거죠. 털어내가지고 거기다 꽃바구니 갖다 놓고 뭐 충성의 선물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또 군부대에 뭐 보내야 할 게 많습니다. 아. 장갑 보내야지, 반찬 무말랭이 보내야지. 군도 챙겨서 보내야 되군요. 그 군대를 군민 뭐 원어 관계다 그래가지고 군대 저 나라가 군대를 도울 수 없으니까 인민들한테 그걸 객출하니까 이게 뭐 세금의 10배, 100배 무서운 겁니다. 네. 자, 북한에서도 형편에 따라서 새해 선물을 주고 받는다고는 합니다. 또 각 기관에서도 새해가 되면 선물이라는 게 나온다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죠? 네, 과거 뭐 북한 경제가 돌아갈 때는 뭐 식용유라든지 술 한 병, 뭐 돼지고기 이런 선물이 당국에서 줬는데 지금은 뭐 거의 당국이 돌아가지 않고 장마당 경제에 의존하고 그러나 북한의 직장 책임자들은 당비서나 직장자이나 지배인 이런 사람들은 능력을 다른 데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생산량을 올린다? 뭐 생산량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자기 소속된 직장 성원들에게 뭔가 선물 하나라도 챙겨주는데 어디 가서 뭐 사기를 치든 협잡을 하든 저런 돼지고기나 술이나 뭐 밀가루 이걸 어떻게든 받아다가 이렇게 줘야 되고 뭐 생선 같은 데는 뭐 명태는 북한도 안 잡히니까 뭐 도루묵이라든지 뭐 사탕수수라든지 심지어 이런 당과류 이런 걸 많이 선물하면 그 직장장은 최고의 간부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말이 선물이지, 그러니까 뇌물을 많이 바쳐야 능력 있는 걸로 평가를 받으니까 그렇죠.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어떻게든 짜서 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선물인지 뇌물인지 구별이 잘 안 간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오는 1월 29일 이게 우리도 설이죠. 그런데 이 설보다 신정을 더 중요시하죠. 정치적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력설의 의미가 북한에서는 새해 목표를 향해서 인민들을 다그치는 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이런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양력설을 음력설보다 중요하게 하는 거. 음력설도 앞서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폐지가 한번 됐었다가 이게 1967년도였거든요. 김일성 당시 주석이 봉건자재의 뿌리를 뽑아내겠다 이러면서 그때 양력설 빼고 나머지 명절들을 다 폐지했습니다. 그때 폐지가 됐다가 20여 년 뒤인 1989년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그 당시에 이제 86년. 예, 그때 이제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뭔가 체제 위기감들이 고조가 되니까 이런 어떤 위기 사항을 민족주의를 끌어내서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음력설을 다시 부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를 오가면서 만들었다 사라졌다 했던 그런 음력설. 그런데 이걸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정은이 다시 없앨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런가요? 자,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김일성, 김정일이 끌어냈으니까 김정은은 지금 김일성, 김정일 건 다 지운다. 태양절도 지우고 2.16도 지우려니까 그리고 그중에 하나는 구정명절도 지우고 올해 북한 달력에 1월 8일 김정은의 생일이 빨간 날로 안 됐지만 아마 내년쯤 되면은 적어도 빨간 날이 되면서 네. 저런 구닥다리들은 다 없애라. 그러면 아마 없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지우고 예. 자기 생일을 이제 국정일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거는 덮고 새 것을 만든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도 사실 구정은 북한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제는 내가 다 북한을 장악했다 이런 의미로 읽힙니다. 네. 자, 안찬일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